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할 것은 이 2편 강론의 경제편에서 탄력성. 자, 일단 책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194페이지, 196페이지 기본서. 일단 그 프린터를 이제 먼저 보시는데, 자, 일단 탄력성은 매년 딱 2개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계산 문제 하나, 말로서 묻는 문제 한 1개인데, 실제로 말로서 묻는 건요, 우리 그 프린터 1페이지 보는 중간에 어떤 박스 있죠? 박스. 그것만 딱 정리하면 돼. 그 내용씩 그 말 뜻이 뭐냐 이거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게 결국은 탄력성인데 그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서,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미 부동산 특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선 중요한 말은 한 4개 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맨 먼저 요거 차이를 알고 있냐? 그죠? 유량과 저량. 자, 주로 공부할 게 저량 쪽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잘 알지만 우리 기간은 유량이면 시점 뭐요? 저량이 떠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신규가 결국 뭡니까? 유량이면 재고는 뭐죠? 저량이고, 그다음에 임료가 유량이면 반대 가격은 저량이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쓰고 있는 소득이라 등등은 전부 유량이지만 자산은 뭐 됩니까? 요건 저량 되겠죠. 그 속에 인구도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이 저량 있는 그 내용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몽땅 다 유량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요겁니다. 요 2개 차이. 곡선상 이동이란 말과, 그죠? 그냥 곡선 이동 또는 곡선 자체 이동. 자, 요 2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물었을 때 원인 자체가 가격이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곡선상. 가격이 아니면 뭐죠? 곡선 자체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 곡선상 이동 같은 말이 수요 또는 공급 뒤에 뭐 붙죠? 양의 변화지. 그죠? 근데 이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건 수요 또는 공급 뭐요? 의 변화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수요 또는 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 묻는 건데, 그 중에 특히 수요 변수가 중요합니다. 변수가 중요한데 좀 틀리기 쉬운 게 한 3개 또는 4개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체제란 말과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대체제 가격이 어떨 때 수요가 증가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 거꾸로 할게. 이 물건 샀다면 이 물건 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사기 위해서 분명히 가격이 뭐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지. 그죠? 거꾸로 보완제 가격이 뭐합니까? 떨어져야 되지. 떨어지면 이 물건 사니까 난 사는 거니까. 그죠? 요거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 또는 뭐 있습니까? 기대가 되어지면은 이건 뭐예요? 결국은 수요 증가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이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이지 곡선 상 이동은 아니겠다.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많이 틀리는 거, 이거 대체 투자 대상이. 대체 투자 대상이 얘가 어떨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호황, 불황 묻는데 항상 이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한 말은 우리 부동산에 대한 대체가 뭐 있습니까? 주식이나 은행이라든지 채권 같은 거죠. 그래서 나하고도 무조건 주식은 이렇게 생각. 주식이 뭐 있습니까?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또 LTV란 말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DTI 같은 거 있죠. 그죠?
LTV 원래 이건 대부비율, 대출비율이고 DTL은 총부채 상환율인데 이걸 항상 볼 때 이래 보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요걸 번역할 때 대출액은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그러니까 대출액이 많아지면 뭐예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좀 조심하라고 특히. 아마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수요 공급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여기 다야 사실은. 이거 입에 나는 결국 나오는 건 뭐 결국 뭐예요? 이건 정답 맞추기 어떤 주변 여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집 만들 목적이지 걔들이 분명히 답변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균형 시장. 자, 균형 시장 우리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이 각각 이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이 동시에 이동되는 방향이 네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항상 이걸 표현할 때 양이라 생각, 양이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됐으면 둘 중에 둘 다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같이 움직이면 항상 양은 증가요? 양 감소지? 이때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대편 값은 모른다. 이게 포인트지. 그죠? 요거 현재 양이 반대 방향 아니에요? 그 양은 모르는데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둘 중에 한 개 마시면 돼. 주로 요 수요 측면 요건 보시라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뭐하지? 그죠? 수요 감소하면 가격이 뭐합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참고로 이 모른다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한답니다. 얘는 뭐요? 가격 상승 여부는 수요 공급의 변화폭에 따라서 달라진다 쓰겠죠? 얘는 두 개 뭐요? 예, 균형량의 증감 여부는 예, 수요 공급 변화폭에 달라진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여기 다야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장 가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 사실은. 됐죠? 또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 탄력성. 이해 안 돼 이거? 응? 그러니까 이 경제편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처음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한 번만 이해하면 절대 안 잊어먹는다고 이건.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부동산 특성보다 훨씬 더 나중 공부하기 쉽고 또 점수를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그죠? 자, 허려 보시고요. 이제 탄력성 가볼까? 자, 일단 탄력성. 이거 어제 한 2시간 동안 탄력성 할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사람들 가장 많이 헤매는 헤매는 거 뭐냐? 지금 하고 탄력성이라고요. 자, 일단 탄력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충격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일 것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되겠죠. 우리 고무줄과 그다음에 저기 빨래줄 있을 때 이걸 둘 다 잡아 당기는 거야. 당겼을 때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데 이게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고무줄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빨래줄로 보니까 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래줄은 결국은 덜 민감한 거야. 자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덜 민감하다 같은 말이 뭐냐? 비탄력이라고. 그다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예,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변하는 게 되게 민감한 거죠. 민감하다 여기 다른 말로 탄력적이라 쓰면 된답니다. 더 오래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일단 예 다시 해볼게요. 하여튼 원래는 좀 약간 이 모든 게 비정상이죠. 이 코로나가 상당히 사람을 좀 귀찮게 하는데 아마 예상컨대 거의 시험도 있죠. 우리 실제 시험도 작년보다 아마 더 낮을걸. 왜냐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기도 하지만은 옛날보다 훨씬 공부가 짧은 만큼 그만큼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같은 우리 공부하실 때 자꾸 기본 있죠. 기본에 계속 목숨 걸으라고. 계속 기본이 아마 손댈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너무 골 아픈 건 저기 버리시라고. 자꾸 손대지 말고. 자, 일단 예, 탄력성. 자, 일단 봐볼게 이제 이런 거요. 보세요.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일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탄력성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자, 숫자상에서 요 공이 있는데 내가 10 정도 힘을 주고 이 공을 찼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극을 준 거예요.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 결과 이 공이 A란 공은 이게 날아간 게 보니까 20 정도 날아가고 B란 공은 보니까 5 정도만 날아가더라. 그러면 자, 일단 보니까 첫 번째 자극대 보니까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한 게 A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겁니까? 민감하다에서 탄력적이라는 용어 쓴다. 쉽게 말하죠. 근데 이 B는 뭐요? 자극을 세벌 주면 그게 따라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탄력이란 말과 비탄력 대충 이제 이 개념 파악되겠어. 충격을 주는데 반응이 더 클 것인가, 뭐보다 자극보다 더 적을 것인가 알아보는 이게 다른 말로 탄력성 파악을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좀 이따 이제 이 다른 거 할 건데 먼저 우리 탄력성 공식은 사실 이렇게 쓴답니다. 항상 이 분수는 뭐든지 원인분에 뭐 써야 됩니까? 결과지. 이 말 결국은 자극에 대해서 결국은 뭐예요? 반응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는 보니까 자극이 얼마야? 10을 주었는데 반응이 현재 얼마죠? 20이지.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1보다 뭐한 거예요? 큰 거지. 그죠? 반대로 B는 보니까 10이란 힘을 주었을 때 반응이 5 정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현재 보니까 이 값은 0.5니까 1보다 뭐합니까? 작다.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요. 탄력이란 말은 자극이 돼서 반응이 민감한 건데 이걸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탄력성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다시 탄력성 값이 1보다 작단 말은 이걸 표현할 때 비탄력이라는 용어 쓰는데 비탄력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자극 대비 반응이 민감하지 못한 걸 다른 말로 비탄력이라는 용어 쓴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마 자, 다시요. 이걸 갖다 우리 이제 말로 쓸 때 쓰거든요. 이걸 표현할 때 반응의 자극 탄력성. 우리 탄력성 앞으로 입실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뭐든지. 그러면 우리 책을 보니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책에 보니까 106페이지 거긴 1번에 수요의 맨 밑에 갈로 1번, 양갈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이트죠. 또 넘어가 보니까 어디 가 보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110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이 있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탄력성의 유형은 크게 3개 있구나. 전부 다 공통된 말은 앞에 수요란 말이 항상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가격 탄력성, 또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3개 있구나. 그럼 보세요. 반응의 자극 탄력성인데, 자, 번역해 볼게요. 어쨌든 그 결과 반응은 수요는 항상 변화가 있는데 원인 자체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소득의 변화면 수요가 어느 정도 변화 있을 것인가, 또한 같이 교차는 제가 좀 따겠습니다. 이런 게 변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되게 탄력성이다.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거 이런 개념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변화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한목적 이거요. 빵이 있는데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가 있거든. 있는데 똑같이 빵값이 올라가면은 이 빵이 감소되는 양이 똑같을까? 다를 것 같은데?
그죠? 빵을 갖다 굉장히 싫어하는 분은 뭐예요? 빵량이 확 줄 것 같은데, 그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조금만 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작을 줬는데 사람들에게 항상 뭐 있습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작을 줘서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볼 것인가 알아보는 것이 이게 탄력산의 목적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소득이 변하면, 그죠? 수요가 어떨 때는 뭐요? 증가될 수 있지. 그죠? 어떨 때는 감소할 수 있다고. 이런 거 알아볼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저희 교차란 건 우리 영어로 이 크로스인데 크로스는 이게 크로스 아닙니까? 이런 게. 그지? 이건 결국 같이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A 물건과 B 물건이 있는데 A, 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 B, 제 있는 수요가 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A, 제라는 어떤 물건 가격이 영향받아서 그 상대편에 있는 얘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교차는 이게 이렇게 된 게. 결국 이 말은 한제와 다른제 관계지. 그죠? 한제와 다른제는 무조건 이게 다른 말 대체제 보완제야. 기본 전제가. 그래서 항상 보니까 어떤 X제 가격이 한 물건 가격이 변화하면은 이 B에 있는 다른 제와 있는 물건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와 같은 걸 알아볼 목적이라고. 조심할 건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둘 다 똑같이 가격 때문에 양이 변화가 있는 건데, 그지? 다만 이건 같은 물건이지. 힘 분필 가격 변화에 따라서 힘 분필 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알아보는 게 이게 다른 말로 가격 탄력성이고. 요건 뭐 있습니까? 노란 분필 가격과 빨간 분필 가격 양의 관계라고. 다른 물건.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제목은 항상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전부 다 수요량은 변화가 있는데 원인 자체가 누구냐 따라서 이게 달라질 뿐인데 이건 뭔지 아시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뭐를 좀 하는가 하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탄력성은요. 오늘 아마 2시간 할 건데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우리 거기 있는 1프린트 1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있지. 이것만 메모리에서 딱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것만 계속 할 거라고. 여기 다야. 굉장히 심플한데 그 내용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사실은. 자, 가볼게요. 다시 보세요. 이제 탄력성에 대한 종류부터 합니다. 잘 보세요. 탄력성 공식은 항상 뭡니까? 자극을 준 거에 대해서 얘가 어느 정도 반응을 알아볼 목적이지. 원래 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극의 변화율 분해 반응의 변화율로 표시합니다. 이 변화를 보통 이제 표현할 때 퍼센티지 하게 되어 있다고. 중요한 것은 아까 보는 게 탄력성에 대한 유형은 이 자극이 누구냐 따라서 결국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유형이 크게 여기에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통된 말은 몽땅 다 뭐요? 누군 변화가 있다? 그 결과 뭐요? 수요는 변화한다 하는데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가격 때문에 양의 변화 증을 파악하는데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소득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바뀔 것인가 알아보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마지막 보니까 한제와 가격과 다른 제와 수요랑 관계를 알아보는 게 여기에 무슨 탄력성이요? 교차지.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 항상 공식을 딱 묶거든. 자, 하나 물어보죠. 이게 보통 우리 계산 문제 시험 나오고 말로 시험 나오는데 오늘 할 것은 계산 문제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물어보죠. A에 대한 B랑 가고
A의 B가 있으면 이건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요 내용? 응? 요건 뭐요? 그지? A의란 건 A 바이 아니에요? 요건 뭐 결국은 A 뭐요? 나누기 B지. 표현 자체가.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B분의 A 되겠네? 그지? 그러면 공식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슬래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보자고. A의 B, A의 B, A의 B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슬래시 하라고 전부 다. 그죠? 이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공식 들어가 볼게. 이런 겁니다. 얘는 뭐분의? 요 공식이지. 물론 정확한 말은 뭐 항상 보니까 뭐 붙습니까? 변할이 붙겠지만 이 변할은 항상 뭐예요? 퍼센테이지죠? 이렇게. 얘는 뭐분의? 그냥 그대로 하라고. 소덕분의 뭐요? 수요량이지. 얘는 소덕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교차라는 걸 좀 잘 생각할 때 항상 얘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뭐 가격분의 뭡니까? 수요량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건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같은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X제 가격과 그 Y제 어떤 양과의 관계라고요. 표현할 때. 제일 조심할 건 요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 요 두 개. 이건 같은 물건이요. 자, 다시 해볼게 이제. 예, 실제 예를 안 들어볼게요. 자, 문 1-1번 보자고.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15%만 잡니까? 자,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수요 뭡니까? 감소해. 자, 그 다음에 문 1-2번 아파트 가격이 10% 뭐 있습니까? 하락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7% 보니까 상승하더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현재 할 때, 자, 이거 두 개 있고 또 가볼게. 문이 소득이 10% 올라가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15% 떨어지더라. 다시 문 2-2번 소득이 10% 올라갔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할까? 거꾸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15% 감소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 문제예요. 기본적. 자, A제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B제 있는 수요가 7% 올라가더라. 자, 문 3-2번 A제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C제 있는 수요가 15% 감소하더라. 이렇게 씻는다고. 가장 기본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다시 보자고. 항상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수요량은 변화가 있다는 거지. 그죠?
다음 원인 자체가 누구이냐 따라 결국은 탄력성에 대한 종류는 달라지더라. 그래서 자 가볼게 이제. 요거 원인 뭐예요? 가격 때문에 양 바뀌었지. 요건 뭐라고? 뭐의 탄력성? 우리 앞으로 참고로 했죠. 앞에 있는 수혜는 보통 빼버리기 단점 뭐 있습니까? 그냥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해. 하면 앞에 당연히 수요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 자, 지금 가볼게요. 정확한 공식은 이건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요? 그지? 얘는 누구 때문에? 그 무슨 탄력성?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죠? 자, 소득 탄력성. 자, 한 번 더. 가격과 양과의 관계지. 내 문제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지. 다른 물건 항상 뭐 쓴다고?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걸 먼저 결정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 이제 공식 가죠. 얘는 공식은 뭐분에 항상 분모 뭐 들어옵니까? 가격, 분자 뭐 들어와야 돼? 그죠? 일단 변화율이 있다 해보자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오거든. 항상 이렇게 뭐 있습니까? 하시라고. 무조건. 공식을 먼저 쓰라고. 쓰면은 제일 먼저 보니까 자, 가격이 얼마요? 10% 올라갔는데 수요가 얼마? 15% 감소한 거지.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간 얘가 7% 뭐 한 거지? 감소한 거지? 그죠? 그러면 거꾸로네. 그죠? 표에 따라가면은 자, 중요한 건 얘는 값이 얼마요? 얘도 얼마요? 그런데 이 부호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무조건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지.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구조상이 항상 마이너스 구조라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구조니까 항상 구조니까 이 마이너스 쓰기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가격 탄력성은 비록 값은 마이너스이지만 얘가 항상 뭡니까? 절대값 재석이 무조건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시험 나온다고.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 2고. 이때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간다면 아파트의 수요는 몇 프로 어떻게 바뀔 것이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다고, 문제에서. 지금 이거 안 내죠? 비록 얘가 원래 마이너스 방식이 플러스 그냥 취급해 준다고. 그래서 표현은 플러스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해볼까? 그러면 가격 탄력성 값은 뭐 분해?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일단 치자고 했을 때 10% 올라가면은 요거 묻는 거 아니에요? 현 2지. 그럼 결국 이 값은 결국 뭐 있어? 20이 될 건데 분명히 시험 내면 뻔합니다. 그래서 답은 20% 올라간다 있으면 된다. 틀린 말로써. 이거 틀린 거야? 왜냐면 비록 이 가격 탄력성 값은 항상 플러스 표현을 해주게 돼 있다. 겉으로는. 하지만 이 이면서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가격 탄력성 값이 플러스 주어지면 이런 무조건 거기다 뭐 있습니까? 이걸 쓰라고. 마이너스를 갖다. 구조가 마이너스 구조니까. 그 얘는 뭐 됩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지? 여기 답이라고. 항상 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 결국 네가 이걸 알고 있냐 시험 내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요. 가격 탄력성 값은 원래 구조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귀찮은 게 항상 뭐 표현할 때 플러스를 표현을 한다. 그렇지만 만약 시험 났을 때
요 탄력성 값 플러스라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거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인 걸 기억하라고. 그 다음 결국은 시험 냈을 때 이런 답을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걸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때 탄력성 값이 1보다 큰 게 뭐라고?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1보다 작은 게 뭐야? 얘는 무조건 묻게 돼 있다고 시험에서. 이렇게 딱 내는 순간 요 값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시험 내게 돼 있어 항상. 응? 자, 다시 소득 탄력성 봐볼게 이제. 자, 공식 갑니다. 항상 소득 분의 뭐요? 일단 변화율이 있다 해보자고. 이따 해보자고 했을 때. 그럼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소득이 뭐 있습니까? 10% 올라가니까 수요가 7% 뭐 한 거요? 증가한 거지. 얘는 보니까 소득이 올라갔는데 얘가 15% 뭐 한 거요? 감소한 거지. 그러면 자, 요 값은 얼마 됩니까? 0.7. 요건 1. 뭐야? 5인데 방향이 부호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거 플러스 되겠지. 이건 반대 방향, 이건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죠 이제.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니까 때에 따라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들어봤죠? 그죠? 소득이 많아진 만큼 소고기, 돼지고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다른 건 뭐예요? 이게 우등제 또는 뭐예요? 정상제이고 이게 뭐지? 열등제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가 보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지. 이건 플러스지. 반대 방향이지. 마이너스지. 그럼 결국 이 말은 이 부호가 플러스인 게 무슨 제라고? 마이너스인 게 무슨 제라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자, 다시. 가격 탄력성은 중요한 말은 이 숫자가 분명히 중요하거든. 숫자가. 근데 소득 탄력성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응? 부호가 중요한 거지. 요걸 기억하라고.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할 거예요. 항상 이 공식을 묻거든. 무조건 분모, 가격, 분자, 수요. 그런데 이 물건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어요? 이건 A제하고 B제. 이건 A제 가격과 뭐요? C제 수요지.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A제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B에 대한 수요가 7% 증가된 거지. B는 A 10%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C에 대한 수요는 뭐 있습니까? 15%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보니 값이 0.7이고 이건 뭐예요? 1.5가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부호가 같은 방향이지. 부호가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런데 해보자 이제. A 물건과 B가 있는데 자,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B에 대한 수요 뭐 있습니까? 증가된 거지.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A 물건이 비싼 만큼 A 물건 안 사기 때문에 B 산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뭐예요? 무슨 제지? 대체, 그지? 대체지.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얘는 현재 무슨 제입니까? 요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밑에 요거 A하고 뭐가 비교한 거지? C지, C. A 물건 가격 올라간 만큼 C제에 있는 수요가 뭐한 겁니까? 감소했죠, 그죠? 예. A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C도 안 산 거지. 같이 움직였지. 여기 무슨 제예요? 보완제지. 얘는 결국은 보완제 묻는 거네. 자, 정리해 볼게. 이 값 구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데 실제 시험도 얘도 뭐가 중요하면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이건 부호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부호 있죠. 부호를 좀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인 게 대체제, 마이너스인 게 보완제지.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좀 정리하시라고. 그런데 잠시 우린 시험을 갖다 요걸 딱 내놓고 있죠. 응? 요걸 내놓고 결국은 여기에 무슨 전혀 시험 낼 때 요 분명히 플러스는 정상이지. 근데 정상 대신 요거 갖다 이 틀린 답 요거 낸다고. 대체제를 갖다가. 왜? 똑같은 플러스니까. 이걸 혼자 하시면 꽤 많더라고 실제. 왜? 플러스인 건 정상과 대체는 알겠다고. 근데 자꾸 이 사람 혼을 한다고 사실은. 자, 다시 가볼게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네. 현재 보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지금 뭐가 중요해? 이 값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부호가 보니까 뭐 있습니까? 플러스인 것도 있고 그 반대 뭐요? 마이너스 있다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게 무슨 제라고? 플러스인 거 정상제이고 마이너스인 게 뭐요? 열등제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게 무슨 제요? 대체제. 마이너스인 게 뭐죠?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할 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돈은 열심히 벌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정열주로 번다. 이렇게 암기한다고. 응?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혼날 없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요건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이거 사실 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116페이지 가볼까? 자, 책 116페이지. 그 예제 문제 밑에 예제 문제 있죠? 요 정도 문제는 나중에 푸셔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 문제거든. 그러면 자, 문제 푸는 요령 설명할게. 자, 이거 지워버립니다. 자, 어떻게 푸는가 하면 그냥 무작정 풀지 말고 자, 보자고.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요 가격과 일단 양을 쓰라고. 자, 보세요. 그 딱 보니 뭐 있습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과 다세대 주택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나 있지. 그죠? 이거 보자고 이제. 아파트 뭐요? 가격. 아파트 뭐가 있지? 수요 있고. 그죠? 또 다세대 주택 뭐가 있습니까? 주택은 가격이 있어, 수요가 있어? 수요량 있지? 자, 여기 보세요. 보자고. 아파트는 가격도 있고 수요량이 있고 다세대 주택은 양만 있는 거지. 이 말은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요것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수요가 어떻게 바뀔까 묻는 거라고. 가보자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에 16%만 거요? 하니까 그 결과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을 8%만 거요? 또한 그 결과 아파트에 뭐 있습니까? 수요량이 뭐야? 4% 감소한 거지. 그죠? 그러면 자, 칠판 보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시 보세요. 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요건 무슨 탄력성? 원이 가격이지. 그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앞에 가격 나 있지. 요건 이 크로스. 그지? 무슨 탄력성?
내려가라고. 응?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양이지. 그지? 16% 올라간 만큼 4%만 감소한 거지. 요 값이 0.25지. 그지? 4번이니까. 비록 부호는 마이너스면 이건 항상 뭐 어떻게 한다? 절대값 취한 결과 플러스 만드는 거지. 이건 1보다 크고 작아? 작지. 작으면 탄력, 비탄력. 그지? 자, 다시. 얘도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가격분 항상 양이야. 무조건 모든 공식은. 근데 가격이 무슨 가격이지? 아파트 가격이고. 양이 무슨 양이지? 다시 때 양이지. 그냥 가격이 어떻게? 16% 올라가니까 얘는 얼마? 8%만 한 거야? 0.5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플러스인 거 무슨지? 뭐 이런 거 묻는 것 같은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한 두 번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 자, 이런 게 최근 한 여러 번 시험 났다고 한 서너 번 정도. 그러니까 나오면 우리 항상 자 보세요. 이런 게 있다고. 잠시. 뭐든지 기본 틀이 있어. 기본 틀. 그래서 이런 포맷을 일단 내가 맞추라고 항상.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집어넣어 이렇게. 나중에 한 4월 달, 5월 달 가면 이 계산 문제 합니다. 과거에 났던 문제 다 풀어보는데 이렇게 나온 게 한 4번 나왔어. 딱 정해져 있어.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런 문제인데 우리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 딱 풀었네. 그죠? A는 아파트 매매 수의 가격 탄력성. 요거 묻는 거지. 얼마요? 0.25. 그지? 그 다음에 B는 뭐 있습니까?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의 교차 탄력성가 물었지. 요거 묻는 거예요? 0.5지. 그지? 따라서 이 관계 무슨 관계? 대체제. 그죠? 그런 걸 계산하면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말 수학이 아니라 이건 산수라고.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자, 다시 보자고. 어쩌면 우리 한 시간 때 했던 것 중에 사실 여기 다야. 그런데 잠시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탄력성을 용어 쓰면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가격 탄력성 읽을 말한다고. 네? 일반적으로. 나머지 탄력성 무조건 이 명시해야 됩니다. 소득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 이런 명시하는데 보통 가격 탄력성 용어 쓰지 않고 그냥 탄력성은 있습니다. 쓸 때.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뭐예요?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거든요. 하는데 요 탄력성 자 일단 이건 절대값이 합니다.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좀 이따 한 강의 더 할 건데 자 미리 합니다. 잘 보세요. 잠시 소득과 교차 탄력성의 기준은 항상 기준은 뭐예요? 0이 기준이에요. 그지? 0보다 큰 게 플러스잖아. 0보다 작은 게 마이너스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탄력성 오직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 1이 기준이에요. 1이. 그래서 아까 했지만 1보다 얘가 작을 수도 1보다 뭐 있습니까? 클 수도 있지. 그럼 우리 1보다 작은 걸 탄력, 비탄력. 아까 했어. 비탄력이지? 1보다 큰 게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그죠? 다시 자 보자고. 우리 가격 탄력성은 결국은 항상 기준은 플러스 아니야? 절대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는 가장 낮은 값이 얼마야? 응? 일단 마이너스 없잖아. 그럼 뭐 돼?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1보다 더 큰데 가장 큰 값을 뭐 되겠습니까? 이래 된다고. 그러면 자 일단 표현할 때 우리 항상 이 극단적인 값 앞에 뭘 쓰는가 하면 앞에 이 말씀입니다. 완전 이 말씀입니다. 항상. 완전. 그러면 1보다 작은 걸 뭐라 하지? 비탄력이지. 그러면 0인 거 뭐라 하겠습니까? 완전 뭐 되겠습니까? 이 용어 쓰면 되겠네. 그죠? 자, 1보다 큰 걸 뭐라 합니까? 탄력이지. 1보다 더 큰 게 뭐 한다면 완전 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것도 한 개씩 날 건데 지우지 말고 칠판 지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데 자, 일단 했던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부터. 요거 먼저 하고 좀 쉬었다 다시 갈게요. 이 탄력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정리해 보셔야 돼. 나중 가서. 자, 책 볼게요.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10페이지. 가로 2번, 양가로 3번. 요거 정리하셔야 돼. 자, 양가로 2번 보니까 소득 탄력성은 그 설명이 꽤 많지만 자, 이 박스 밑에 뭐 있습니까? 두째 줄 가보니까 나와 있죠. 소득, 수의 소득 탄력성 값이 양의 값일 때는 이거 뭐라고요? 정상제이고. 그죠? 수의 소득 탄력성이 음의 값일 때는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무슨 제? 열등제를 한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수의 교차 탄력성 보니까 자 얘도 박스 밑에 하나 두째 줄 교차 탄력성 값이 양의 값일 때는 뭐랍니까? 이건 쭉 가면 대체 관계이고 대체이고 또 이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일 때 뭐라 있으면 이건 다른 말로 예 보완제이다. 되었죠? 그런 개념을 정리하시 해놓으시라고. 다른 거 읽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프린터는 아마 저기 뭐 1페이지 딱 하나밖에 없네. 그죠? 자, 일단 요거 했으면 요건 좀 이따 우리 계산 문제 다시 할 건데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적어도 아까 했듯이 그렇게 분명히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최근의 문제가. 자, 좀 쉬었다가 다시 여기 있는 가격 탄력성만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